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2008년도 입국을 했습니다. 탈북자들 말로는 제가 이제는 16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사실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분단이 되다 보니까 같은 동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같고요. 뭐 한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민족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탈북민 34,000여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왔고 정말 열심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북한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강연을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전 정부에서부터 우리 탈북민들을 조금 왕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참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무대에 서니까 조금 이게 떨리기도 합니다. 떨지 마세요. 네. 사실 이게 뭐 통일 얘기 너무 식상하고 뭐 북한 얘기 너무나도 짜증나죠. 요즘에는 계속 또 오물풍성 보내고 뭐 하는 짓이라는 거는 뭐 맨 또라이짓만 하고 사실 이제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문성명 청재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뭐 북한에 왔을 때부터 와, 뭐 저 사람 저기 뭐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돈주가 됐대. 돈줄 아닌 게 그래서 뭐 여기서는 부자. 뭐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밑에는 이제 김정일이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말하는 게 김일성은 아들놈 잘못 만나서 망했고 김정일은 돈이 없어서 망했고 지금 정은이는 동무가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지금. 그저 뭐 사정 없이 자기 선친의 측근들로부터 해서 요즘에도 뭐 계속 뉴스로 방송이 됩니다만 멋져가면 사람 쏴 죽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 예전에 아마 청재님은 인간적인 대화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베풀면은 갖고자 하는 게 인간의 이 본연의 성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정권, 뭐 문재인,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진짜 북한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응해주지 않아서 그 진짜 순간 뚝과 통일에 대한 어떤 평화의 바람이 좀 색이 바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사실 이게 대화라는 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우리가 또라이들하고는 얘기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참작해 주시면 되겠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이제 2008년도 일단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뭐 북한에서는 군사사관학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고 이제 미림 군사대학이라고 사이버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전술 프로그램이라고 워게임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졸업을 하고 구군단 함경북도 지금 경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군단 자동화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진 강산 금속대학 자동화학도 졸업하고 기술기초 강좌 이제 수학 교수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 교수 활동을 하다가 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때는 진짜 뭐 아나 어른이나 다 한류 열풍에 빠져가지고 한국 드라마 정도는 봐야 좀 대화가 되는 그쪽 좀 이게 이 축에도 먹겠어요. 사실 못 봤으면. 그래서 저도 저희 제자 보고 야 좀 아랫동 냈고 있으면 하나 좀 줘봐 해가지고 봤는데 운이 안 좋게 딱 들켰어요. 그래서 6명의 우리 교수들이 거기는 교원이라고 하는데 교원들이 봤는데 거기 한 놈이 나쁜 놈이 있은 거예요. 보이고 끄나뿌리 있은 거죠. 그래서 가서 비판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자천이 돼서 저게 청진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로 자천이 됐어요. 그래서 어랑천 발전소에 가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그래도 열심히 좀 복귀 되겠거니 하고 일을 했는데 한 1년 2개월 지나서
복귀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6명 중에서 4명은 복귀가 됐는데 저하고 다른 한 선생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의 주범인 거예요. 내가 일단 CD를 가져왔고, 이짝 다른 선생은 대학에서 또 이게 집이 제일 가깝다 하니까 그 선생네 집에 모여서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 둘은 일단 복귀가 안 됐습니다. 정말 이게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정말 군복무도 잘하고 남보다 공부도 잘하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게 직업군인으로서 4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간부를 했고요. 정말 이게 출생 성분부터 정말 우수 성분을 가지고 남보다 좀 뛰어나게 잘하는 했는데 인생을 쫑친 거잖아요. 아랫동네 드라마 한 편 봤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뭐 사실 뭐 10김의 소방질 하진 말라고 하지만 일단 한국 드라마 쫓아다니며 봤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한국에서 알았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맨 처음에 브로커빗을 부르라고 제가 이제 그 짝에서 뭐 전기 쪽, 뭐 이렇게 자동화 쪽에 배웠으니까 이제 전기 용역회사를 좀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NK지식인연대 처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우리 김은강 대표님이 요 대한민국에서 저의 첫 상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정보센터 일을 하면서 북한의 제자들 친구들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화 정보를 유입을 하고 또 반대로 북한의 정보를 내다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끝나고 자유북한 방송의 국장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개별통일연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기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부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남동생입니다. 김정일 국방대학을 졸업을 하고 라북천 군수공장 기사장을 하다가 저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요. 제가 NK지식인연대 근무를 할 때 해령 간첩단 사건이 터졌는데 저희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간첩 은닉죄, 이제 방조죄로 일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하고 저희 막내 그리고 여기 누나인데 서희가 다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십니다. 생사는 아직 모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막 임종석이가 뭐 반통일 두 개 국가로 살자 할 때 막 울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는 내 엄마, 내 형제하고 다른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정말 그 말에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아내하고 아들인데 같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떠날 때는 마누라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때 13살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들놈 책가방 맨체로 데리고 떠났어요. 제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 제자 중에 수학을 무지 못하는 놈 하나 있었어요. 아니 특수부대 13년을 나왔는데 이 지는 5 더하기 5도 못해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니까 밤마다 우리 집에 그 술 한 병 차고 옵니다. 개별 지도를 받겠다고. 그리고 와서는 제가 가져온 술에 우리 집에 있는 술 다 퍼마시고 가는 친구예요. 아유, 내가 구치 때문에 진짜 병원가에 가서 구치 시험지를 떼고 새 시험지를 갖다 놓은 이게 부정행위도 좀 했고요. 여기 와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 겨우겨우 어쨌든 우등으로 졸업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이제 어랑천 발전소에 자천돼서 가서 그 친구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혁명가 같다고 차량을 가지고 계속 후원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외화벌이 부역에서 다녔거든요.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랬어. 야 성은아, 나 이거 아무래도 나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데 나 거짝에 가서 좀 돈이나 벌까 보다 좀 도와줄라나 하니까 그래. 예, 오케이. 뭐 선생님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떠나는 날 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니까 그 순간에 제 제자는 딱 알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교수님이 이거 분명히 이거 무슨 중대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일단 탔어요. 그래서 이제 해령에 와가지고 해령 제가 유선중대로 넘었는데 유선중대장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 친구가 내보고 손 꼭 잡으면서 선생님 꼭 살아서 통일된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구치도 제가 여기로 가는 걸 알은 거예요. 물어는 안 보지만 서로 어쨌든 묵시적인 이런 이게 감정으로는 아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래도 아들 데리고 넘었죠. 넘어가지고 중국에 도착을 해서 내 제자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착을 했으니 빨리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시 가서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북경에 왔고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는 울고 보고 난리도 아니죠. 갑자기 지금 아들하고 남편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진짜 집안을 반역 집안으로 만들 일이 있냐고 다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너가 아들을 잃든지 아니면 나하고 따라가든지 아들 가지고 완전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아들놈이 딱 중국 그 영종시라고 거기에서 3일을 같이 있다가 엄마를 만나는데 완전히 내 편에 서가지고 엄마를 설교하는 겁니다. 엄마 여기 별 세상이야 이거. 엄마 빨리 넘어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한 열흘 만에 다시 넘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가족이 같이 탈북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참 이게 요즘에 김정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긴 하죠. 뭐 많이 안 좋긴 한데 일단은 그 뭐 핵과 뭐 미사일 뭐 이런 거는 더 말해야 좀 식상을 하고 사실 이 원인을 조금 우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두 개 정책 전략무기 그리고 뭐 이런 적대적인 태도가 대체 뭐에 기반이 됐을까? 저는 첫째로 두 개 국가로 분립을 하면 김정은이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 이걸 우리가 함께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간간히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사조직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당, 저도 이제 당 생활을 16년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 대표님은 아마 저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렇게 노동당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이 있고 그리고 직맹, 그리고 농구맹, 여맹 이 외에는 개인이 이런 사단법인 내지는 뭐 임의단체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즉시에 종파 행위로 진짜 없어집니다. 뭐 어디 간지 모르죠. 자, 이렇게 사조직에 대한 그런 거를 반대를 하는데도 내부에서 자유민주당이라는 지하당이 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움직이다가 결국 적발이 돼서 다 처형이 됐습니다만 벌써 이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그리고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인지라고 냈다는 이 자체가 북한 내부에는 그런 조짐이 많다 이 소리입니다. 진짜 이게 정말 특이한 사변이고 이건 알려지면은 모방범죄로 이어질 것 같으면 북한은 애써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얘네가 공개적인 교양 자료로 때렸다는 거는 그만한 사조직이 많은데 제가 사조직 하나 신뢰를 들면 북한에는 지금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에 토대해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제 가면은 장마당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여기에나 갔죠. 같은 업종들이 있어요. 쌀을 파는 사람들, 식품 매대, 그리고 여기 공산품 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을 해요. 그래서 뭐 쌀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우리처럼 카톡 그룹처럼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경제 공동체거든요. 북한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핸드폰이 발달이 되면서 그리고 배달업체 뭐 자전거 내지는 이게 인력거 같은 거를 끌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주는데 배달업체도 몽땅
이 같이 그룹을 해가지고 야 어디서 누구 배달이 하나 저기 됐는데 이게 우리 그때 딱 택시처럼 이런 식의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사조직 경제 공동체라는 이런 사조직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북한에서 상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 정치는 계속되고 청년들의 한류 열풍은 그건 두말할 거 없고요. 앞서 이제 김은강 대표님이 소개를 했는데 제가 3군단 정치부자를 통과 뽑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이버 쪽에 근무를 했으니까 아직도 제 군의 인민군에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동료 후배들이 사이버 계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통일정책 수립에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보냈어요. 자, 그 정보들을 놓고 봐도 이게 북한 인민군대 내의 한류열풍이 대단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인민군이 120만인데 인민군대는 17살부터 군복무를 합니다. 26살까지 9년 4개월. 자, 그리고 이제 특수병정은 13년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몽땅 장마당 세대로 몽땅 받겠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80년도에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 배급제가 그나마 돌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90년도 이제 김일성이 죽고 그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게 붕괴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시장을 통해서 장마당에 나가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장마당 시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외부 정보를 다 벌써 중학교 때,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때 다 듣고 그리고 군대 나가요. 우리 막말로 진짜 어릴 적부로 요등까지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외부 정보를 그래도 자유롭게 접했던 시장을 통해서 접했던 사람들이 인민군대 나가는데 아무리 통제하고 감시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그 정보에 대한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를 막아내겠습니까? 젊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가서 3인집에 나가서 몰래 CD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에는 너무나도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김정은에게는 이게 도저히 무슨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군인들을 다잡기 위해서 무슨 비상카드가 있어야 된다. 비상의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두 개의 국가를 적대국으로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한국과 내통을 하면 적국과 내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북한에 대한 이런 협박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이제 8월 20일에 쿤민강에서 체포된 15명이 쿤민강에 도착을 했던 사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국 브로커가 이 영상을 저희 한국 쪽에 보내고 그 배에 태웠는데 그 당시 딱 체포를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부 외교부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 신상 정보 그리고 정보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체장을 하면서도 프리덤 조선이라는 우리 탈북민 인터넷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를 내서 뚫었더니 이제 그 교섭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 보도를 낼 수 없는 사정이 뭐냐면 여기서 체포된 15명의 탈북민들이 쿤밍에서 원난성 쿤민에서 길림성 도나공화국으로 이송이 됐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외교부나 국정원 담당가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교섭을 해요. 교섭을 해서 교섭이 진짜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하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이거 교섭하는 그 행정이나 모든 거를 좀 얘기하지 말아라. 북한에 알면은 자기네하고 북한하고의 협약 위반으로 또 자기네가 일레지션이
좀 말하지 말아달라 해서 저희들도 후속 보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진짜 우리 북한 이탈주민 기념날에 진짜 단 한 명의 탈북민도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진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이 천명한 다음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띠고 있고요. 북한 고위층을 제가 중국에 좀 자주 다녀요.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잡힌 친구들 중에 한국에 친척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북송시키면 이 사람들은 영락 없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국에 자기 형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기도로 안들이 정말 평생 나올 수 없는 정치범으로 수감이 되는데, 이 사정 얘기를 우리 공안에 그때 정부 관계자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길림성 공항국의 진짜某某간부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북송 안 하고 싶다. 하지만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 사정도 이해해달라. 이 친구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만약 탈북민들을 북송을 안 시킨다 하면 북한의 국경연선을 지키는 10만 명의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먼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완충지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북한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고화소가 아니라 일단 자기네는 이 완충지역을 지켜야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탈북민들을 자기네가 내줘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섭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몇십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한 사례가 여러 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저희가 2024년 1월 북한 군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국경연선의 기대를 어떻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무기 탄약, 오발 사고를 이제 없애야 된다는 등 동상자,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자료들이 입수됩니다. 그리고 이기가 가장 최근 7월 1일, 이제 2달 전에 인민군에서 작성한 이런 인민군당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를 놓고 보면 봅시다. 최고사령관이 남반부 해박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를 한 것만큼 육해공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 로켓 군부대들에서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최고사령관이 일단 남반부 해방 작전 명령을 하더라면 단숨에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작년도인가 얘네들이 이게 작전지도를 펴놓고 김정은이 이게 그 쇼맨한 거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게요. 내가 이제 강의한 첫 장에다가 행기가 이제 9장면인데, 이렇게 내부 문서로 입수를 행기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 내부 문서들을 어떻게 해서 들으냐? 북한 내부에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투사들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생겼다, 우리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자료를, 이것도 몽땅 내부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2023년 5월 27일 이 자료고요. 이게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비전가업들입니다. 100%.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어떤 언론에서도 본래 볼 수가 없는 이런 국비 자료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 자유투사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오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으면 보험이든 뭐든 그 관련 단체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또 그 사람을 추모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잊으면은 우리 이 자유진영의 진짜 우리 이 도덕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게 교렬통일연대가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들을 치료가는 과정에 가슴 아픈 이런 희생을 많이 겪었어요. 현재까지는 15명이 희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해마다 기리는 추모 행사를 하고, 저희 교렬통일연대는 진짜 북한에서 희생된 자유투사들을 기념하는 기념비 설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작년도에 했고요. 요거는 재작년도에 이제 했고. 자, 일단 북한에 우리가 자유투사들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싸우는 정말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다는 점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2014년도인가 통일연구원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한 거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였는가 하면 남북한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그리고 해외로 나가 있는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이겠냐, 그 범위가. 저 같은 경우는 동생, 이제 형제들이 다 정치범에 갔습니다만,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삼촌들이 있고, 또 초각현으로 진짜 뭐 저희 처가 5딸 중에 막내거든요. 거기에 또 처형들이 많아요. 또 처형들 자식들 가까이 지내던 처형 자식들 조카들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탈북민 하나하고 한국에 가 있는 그 사람을 기어가는 북한 주민이 대체 얼마냐,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때 210만이었어요. 우리 탈북민은 여기 3만 명이지만, 그 당시 3만 명이지만 그래도 우리 북한 주민하고 인적 네트워크, 이 한국에 가 있는 탈북민을 알고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생계 지원을 받는 이런 식설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이. 이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는 통일 역량으로 반드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일이든 뭐든 뭘 하나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독재와 민주사회, 진짜 양립할래야 양립할 수가 없고 공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에서 계속 그 독재 정권에다가 너희 체제를 진짜 내려놔라. 너희의 리념을 내려놓고 우리처럼 진짜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70년을 그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노력과 헌신에도 북한은 끝끝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아니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엔쯤이 그랬어요. 연방제를 통해서 조카 통일의 어떤 이런 그를 실현을 하리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체제 경쟁에서 뒤떨어지니까 자칫 자기네가 자기네가 걸리게 됐어요. 야, 일단 이거 차단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론이고 뭐고 다 일단 이제는 무력 통일론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 나오는 탈북민들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김은강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북한 체제에서 정말 알순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오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진짜 버스 탈 때도 좀 그렇고, 나는 요즘에 그 버스 타는데 무슨 지갑을 이렇게 축축 대지 않습니까? 와, 근데 나도 그래서, 지갑에서 저절로 돈을 뽑아가나 하고 댔는데 소리가 나요? 내 거는 안 나지. 그래서 그 기사님이 무슨 카드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발전해도 더럽게 발전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 오는 탈북민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오면은 우리 선배들보다 제가 이제 16살인데 대한민국 나이로 저희보다 눈가를 해요. 북한에서 이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적응이 이 시장 경제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와, 이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부나 어디 관련 연구단체들에서도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야, 이게 북한 사람들, 이 장난 아니다. 이제는 기존에 생각했던 사회주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와의 어떤, 정서적 통합 내지는 이런 사회적 통합으로 가까이 스스로가 가고 있다. 그리고 접근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그래요. 이게 북한 당국이 적대적으로 너희하고 대상을 안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걔네 정보들한테 계속 매달리면은 이게 솔직히 전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네가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도 없고 얘네들은 일단 돈을 뜯어내고는 그저 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이게 수법이니까 나는 일단은 북한 정권과의 접촉은 최소화 내지는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하겠냐? 우리가 통일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진짜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우리 탈북민들과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유민주통일 역량으로 양성을 할 것인가? 난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5천만이고 북한에 2,500만입니다. 2대 1입니다. 이거를 케어를 안 하고 이 정도의 투자 안 하고 통일을 얘기하는 거는 나는 위선이라고 봅니다. 뭐 이게 식상한 얘기들은 좀 그만두고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 진짜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 민주주의 의식으로 계몽이 되고 시장 경제에 더 잘 적응을 하게끔 우리는 그쪽으로 지원을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북한 정부는 아니 자기네 독재 정권, 자기네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해까지 만든 정권인데 그게 우리가 대하로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일단 주민들을 움직여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좀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유민주투사들을 우선 핵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변화에 집중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도 통일 리더, 우리 통일아카데미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남북 통일을 위한 리더 양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북한에도 분명히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우리 NK지식인연대가 정보를 해서 이게 USB 내지는 SD 카드를 들여보내면 그거를 전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선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투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조금 그 심정을 대변을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북한의 혈연, 학연, 지원이 다 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몇 년 전인가 대북 지원 그거를 하면서 정부에서 식량 지원을 한다고 해서 좋다. 내 부모한테, 내 부모 형제한테 쌀을 보내겠다는데 반대할 자식이 어딨냐고. 우리 탈북민들 말입니다. 여길 와서 진짜 북한의 자녀들에게 저도 이번에 추석에 엄마한테 3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절반을 중국에서 떼고 일단 150만 원 가. 그래서 그거로 추석도 세고 자식을 다 잃고 진짜 외로이 사는 이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라고 지원을 했어. 저희 개별통일연대가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들을 송금 그거를 다 연결을 해서 합니다. 야,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 자기
이렇게 진짜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자식이 거기서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여기서 진짜 악착같이 벌어서 그 돈을 또 북한에 송금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혈육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거들과 총불이 들이대는 거죠. 만에 하나, 진짜 전에 하나 6.25 동란처럼 김정은이가 정말 핵가닥 해가지고 쳐내려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 부모하고 자기 형제하고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제일 끔찍하게 악몽 속에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계몽을 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매정하다, 비정하다. 아니, 북한이 쌀을 보내겠다는데 왜 반대해? 아니, 그게 제 엄마한테 가면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 진짜 이게 막 폄훼하고 우리 탈북민 사회를 부도덕한 무슨 존재를 이렇게 그렇게 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좀 자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이제 부탁드리고요. 뭐 북한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면은 이제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딱 이제 가가지고 야, 저쪽에 거 있지, 뭐 아래 동네 거 있지 하면은 그 밑에서 다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당시 2007년도에는 생일 파티, 우리가 생일을 받잖아요. 가장 그때 생일을 핫하게 세는 게 뭐냐면 한국 라면을 먹는 것이 생일날에는 조금 좀 사는 축에 속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좀 한국 음식 이런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 핸드폰 같아요. 진동.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한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도 이제는 마련이 됐고, 물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진짜 한국에 대한 자유, 민주,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진짜 이제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모색할 때가 비로소 왔다. 이제는 북한 정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북한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난 내 절로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내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정부에 대고 그래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시장 경제가 이제는 자기한테 몸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그거를 통제를 하고 돈 좀 벌면 뭐 화폐교육에 뭐 해가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제 나를 좀 터치하려고 좀 놔둬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좀 살게. 너희 신세 안 지고 내가 살 테니까. 근데 계속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평화 담론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북한 자유투사 지원 방안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15명의 친구들을 잃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정을 해산시,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그 딸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대학 같이 다닐 때 친구인데 이 지는 잡혀가서 정치범에 갔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뭐 살아서는 못 나오는 길이니까. 근데 일단 딸하고 왔는데 딸이 여기에 와서 그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추석 때 한번 임진가게를 갔는데 그 딸내미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삼촌, 우리 아빠 쟤는 우리가 이제 통일이 돼도 어디 가서 세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정치범이나 내지는 이런 뭐 범죄 혐의로서 죽는 사람들은 이름도 일단 빼거니야 시신도 안 줍니다. 자, 북한에서는 분명 역도로 죽었는데 대한민국에서까지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안 한다 하면 그 자녀들, 희생자 가족들은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할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진짜 노력과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가져왔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용기와 술기를 가졌다면, 그래도 거기에 이바지한 사람들,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주고, 그들의 또 영생을 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그 자녀들이 와서 이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념탑이래. 거기 가서 제상이라도 좀 차리고 인사를 할 수 있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자유투사들, 북한의 자유투사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통일연대가 교회들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의 뭐 뚜개실, 라면, 초코파이 이게 중국 쪽으로 해서 많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가 하면 이 북한의 무역업자들이 중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해서 대련세관으로 해서 이제 연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보세창고에 이제 넣었다가 북한 무역업자들 친구들 우리 그 탈북민들이 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너희가 30% 먹고 70%는 너희가 돈으로 만들든 아니면 물건이든 어느 집 배달을 해줄래? 야네들은 공짜로 30 먹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한 6차례 컨테이너로 뚜개실도 보내고 뭐 라면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뭐 쌀이다 뭐 이제 마늘 같이 이런 것들 후원받은 것들 해서 옷가지랑 같이 보냈는데 이런 진짜 희생자들이 남겨놓은 이제 자녀들, 가족들에 대한 우리 책임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분명 일어날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인민봉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평화 통일로 가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해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개혁개방을 선택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외부에서 지원을 할 뿐이지 이제 대립이 악화돼서 우리가 진짜 전쟁이라도 마주서면은 진짜 둘 다 쪽박 차는 겁니다. 남북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귀중한데 그 가장 우리가 평화에 그래도 가다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도 북한의 이 인민봉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이제 나서서 개혁개방을 요구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혁명을 해서 그 체제가 우리 체제와 비슷할 때 맞서는 게 난 좋다. 그 외에는 지금의 상태 가지고는 나는 대화조차도 안 되거든요. 뭐 그건 다 뭐 아시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김은광 대표님이 그때 인케지식인연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에 USB를 넣었는데 그 USB 넣는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집행자가 저였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중국에 있는 친구들, 북한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북한 전역에다 확산시키는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진짜 그 외부 정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은 너무 이게 그 뭐랄까 우리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란스가 좀 안 맞아요. 저도 대북 전단 좀 많이 냈는데 대북 전단이라는 게 요만한 그 종이에다가 앞뒤판에다가 했는데 우리가 그 디지털 정보를 바꿔가지고 하면 0.000 이게 흔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용량이 작은 건데 우리가 만약 디지털 정보들을 북한에다 전송을 한다 그러면 진짜 몇십만 배의 정보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능하다면 민간 차원에서 이게 우리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인터넷파를 우리가 중폭을 해서 북한에다 쏘는 겁니다. 인터넷 세상인데 이게 인터넷 왕국인데 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요. 전단에 진짜 100만 배, 진짜 1000만 배의 혈육을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몽땅 이제는 스마트폰, 오라스꿈에서 발표를 한 기가 이제는 700만 대가 이제 생산이 돼서 보급이 됐는데 얘네들하고 우리가 조금 수신파가 이게 주파수 대역이 좀 다르지만 그 대역에 맞춰서 우리가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인터넷파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라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자유로운 정보 교류 이것이 첫째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때 여기에 헌법 조항을 북한 말씨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단을 만들어서 북한에다 엄청 띄웠어요. 띄우고 이북처럼 이제 전자 식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는 해외 근로자들한테 보냈거든요. 쭉 보냈더니만 내 친구가 그걸 또 하나 보더니 그래서 너 거기에서 북한에서 너 헌법 봤냐 하니까 그거 왜 봐 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낸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본 거예요. 이게 쭉 보더니만 이거 엄청 잘 됐다. 그놈은 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내보고 계속 돈 보내달라는 친구인데 이게 한국에 있고 뭐 그렇게 이게 지금 반동 그게 또 연료될까봐 잘 안 하던 친구인데도 헌법을 보고 되게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통일 대비 남북이 이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통일 헌법도 제정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어떤 통일의 마음을 전하고,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통일 관련 기구인데, 사실 북한에서는 뭐 통정부 뭐야 다 때려 없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탈북민들의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탈북민 인권활동가들, 통일운동가들 제일 지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일단 통일을 빗대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을 빗대고 너무 비대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는 안 가는데 거기에서 붙어서 기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탈북민들은 진짜 기초생활 수준에서 겨우 헤매는데 그런 데다가도 조금 모아서 또 북한까지 또 챙기려고 막 죽어나가는데 맨날 뭘 해가지고 그 기금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탈북민 단체들 우리 공모를 하면요. 작년도 우리 북한 통일부의 북한 인권가의 18억 중에서도 2억 정도가 우리 탈북 단체가 따고 나머지는 100% 다 한국 단체들이 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섭섭하게 서류화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뭐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큰 단체들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컨소시어라도 우리 탈북민 단체들을 끼안고 함께 진짜 공모를 해서 우리를 좀 키워달라. 나는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게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래도 좀 돼야 되는데, 통일부에도 우리 탈북민 전문가들, 이제는 우리가 박사가 60명 정도 되고요. 석사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위공직자 출신 국회의원도 이제는, 4명 시대가 왔잖아요. 조명철, 태영호, 지성호, 지금 박충건. 이제는 정치계에도 그렇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도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포진이 돼서 이제는 30년의 탈북 역사가 지나주면 이제는 탈북민 관련된 업무 그리고 통일, 북한 인권, 정착에 관련된 업무는 그래도 우리한테 좀 맡겨보면 어떠냐. 아직도 딱 자기네가 완전 철밥통이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2,500만 통일이 되면 딱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이제 정착시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로만 통일 역량 진짜 뭔 좀 통일이다 하시지 말고 좀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 좀 키하다.
우리 조금 성질머리가 좀 여객보다 유순하지를 못하고 좀 감대사나운 거 제가 인정. 그렇다고 여러분들 2,500만이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에 좀 같이 적응을 하면서 좀 같이 그래도 여기가 형님집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나는 좀 우리 북한 주민들도 앞으로 우리 정착의 사례대로 우리 성공 정착으로 가는 길이 그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정착하는 그런 모델 교과서가 될 건데 이거를 같이 좀 어떻게 해보면 어떠냐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연대를 통해서 통일의 기반 마련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의 연결. 작년도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강제 북송 중국에서 600명의 탈북민들을 북송을 했을 때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태영호 의원이랑 유엔에 갔었는데 유엔에 가서 유엔 사무국에 가서 이게 사람들 좀 만나 보니까 우리 뉴욕에 갔는데 그 유엔 딱 앞에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미나 내지는 간담회를 했는데 많은 외국 기자들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왔는데 이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 지금 기자들이 와서 쟤들도 기자인데 우리가 막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한테 사정을 합니다. 어느 나라 기자가 여기에 와서 참여를 했다는 얘기를 언론에 내지 말아 달라.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만 중국한테 찍힐까봐 그런데요. 아니 중국이 그렇게 무서워요? 나 그때 그 대국이라는 실감을 다시 한번 가졌는데 오직 중국을 그래도 지락펴락하고 중국에 할 소리 하는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수국가들은요 많이 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유엔이 관리되는 것도 중국이 절반 이상의 돈을 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북민들 보잘것없는 우리 탈북민 그것도 민간이 갈라져서 제각기 통일 인권운동을 하는 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저 거대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